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학당의 교장 이영훈입니다. 이승만 학당에서는 지금 토요강좌 이승만과 대한민국의 제12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오후 1시까지 진행하는 이 토요강좌는 우리 이승만 학당의 중심적 사업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은 이승만 학당이 설립된 지가 벌써 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협조하에서 꾸준하게 수강생을 배출해 왔고 지금 도합 한 600명 가까운 수료생을 우리가 배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9월 19일부터는 새로운 기가 시작합니다. 제12기 이승만 학당 토요 강좌입니다. 각 기는 12주간으로 12주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이승만 우리의 건국 대통령의 사상, 철학, 그리고 그의 독립운동, 그의 건국활동, 그리고 건국 이후 그의 나라 만들기 업적 등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 우리 학당처럼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는 달리 없지 않나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2기는 9월 19일부터 시작이니까 9월 18일까지 응모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다 잘 아시는 대로 요사이 코로나19가 유행을 하여서 여러 가지 행정당국의 지도도 있고 해서 많은 인원을 모집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학당의 강의실이 한 60명, 7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넓이가 되는데요. 그걸 다 채우지 못하고 40명만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중간에 한 줄을 띄우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체온을 재고 그래서 충분한 어떤 방역상의 어떤 그 준비, 태세를 갖춘 위에 강의를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현 시국의 상황도 있고 해서 모집 정원이 선착순 40명으로 제한됨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늦게 신청해서 듣지 못하는 분은 우리가 2021년이 되면 제 13기를 모집하니까 그때 응모하면 되겠습니다. 12주 강의를 듣는데 수강료는 30만 원입니다. 각 강의당 25,000원 정도고요. 다만 나이 30세 미만의 청년들에 대해서는 절반을 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당에는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출석하는 초등학교 학생까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초등학교 다니는 두 자매를 데리고 나와서 끝까지 충실하게 수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사상과 업적에 대해서 확실히 교육을 하는 것이 아이의 장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그 바람에서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작지만은 아래로부터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저희 이승만 학당이 나름대로 조그마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은 오늘날 한국 사회는 대단히 큰 어떤 그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혼란은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기도 하거니와 정신적 문화적 혼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누구냐?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는 그 존재론적 기초에서부터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큰 혼란이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지난 1960년 이래 지난 60년간 두 세대에 걸쳐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매도하고 또 그에 대해서 온갖 정오감을 품어온 우리 한국인들의 집대한 심성에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은 1875년에 태어나신 분으로서 1904년에
한성 감옥에 수감된 중재수의 신분으로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이 조선 왕조, 당시 대한제국이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처절한 아픔에서 나온 물음입니다. 인구가 당시 1600만입니다. 일본의 절반 정도 되죠. 작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속절없이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여러분, 초중고등학교 12년, 대학 4년 교육에서 이러한 물음을 묻는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저 하는 교육이란 것은 조선 왕조는 아름다운 나라였다. 선비의 인문주의가 발달한 나라였다.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에 감당할 수 없는 포악한 외적이 쳐들어왔다. 그거 아닙니까? 저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포악했고 우리는 그 포악을 알아차릴 수도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그렇게 해서 짓밟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역사적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라가 한때 몽골 제국을 향해서 40년간 싸우고 세계 최고의 당나라 제국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기기까지도 했던 이 위대한 민족이 이렇게 초라하게 흩어지고 분열하고 서로 질시하는 가운데서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것을 마치 남의 일이냐 가볍게 여기고 지붕에 불이 붙었는데 제비가 천막 끝에서 지지배에 놀고 있는 그러한 형국으로 이 위중한 시절을 그저 보내고 있는가 하는 그 처절한 어떤 그 존재론적 물음에서 바로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론이 바로 독립 또는 자유정신의 결론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독립과 자유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쓴다 해서 그 한성 감옥에서 불과 4개월 만에 미친 듯이 시들린 듯이 써내려간 그 책입니다. 그 책을 지난 100년간 정독을 하고 해부를 하고 문장 하나하나의 사상적 근원을 캐묻는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몰라도 그 책을 정독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가 말하는 독립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흔히들 이승만을 가리켜 외교 독립이라 합니다. 또는 무장 독립론, 실력 양성론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누고 그저 외교 활동을 통해서 대통령 자리나 함 해먹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 그렇게 가벼이 이승만을 매도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이야기한 독립운동은 그와 전혀 상이합니다. 그가 말하는 독립운동은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더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건강한 자유와 독립의 근대적 인간으로 그 정신에서부터 소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철저하게 반공산주의적인 그러한 이념적 지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베풀었을 때 미국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가 해체되었을 때 그는 그러한 정신으로 38도선 이남의 반쪽 민족이나마 자유와 독립의 근대적 인간으로 채워진 자주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거 없었으면은 대한민국은 세워지지 않았거나 같은 이름이라 해도 다른 나라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승만에 관한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도서관에서 검색을 해보면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그나마 있는 연구란 것은 온갖 편견과 오해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승만 연구자들조차도 20서기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남긴 가장 명절할 독립정신을 읽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읽더라도 정독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혼란 위에서 지난 60년간은 그야말로 한국인들이 고도 경제 성장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시대입니다만은 정신적으로는 더없이 초라하고 빈약하고, 그리하여 중세적 환상과 각종 집단적 폭력적 심성이 난무하는 거칠은 사회를 만들어내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60년의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문화의 행로가 드디어 오늘날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큰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승만을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그를 재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교과서, 사회과, 역사과 교과서에 이승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자유와 독립적인 그러한 근대적 개인들이 상호 배려하고 협동하고 신뢰하는 고급의 문명사회를 건설할진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 학당은 그러한 취지에서 4년 전에 만들어져 왔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토요 강좌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서로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40여 명의 동료 한국인들과 만나는 가운데 조그마한 학인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자체가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이러한 인연과 더불어 이승만의 독립정신 이외의 여러 가지 책들을 함께 읽고, 더불어 한국의 근현대사를 전체적으로 재조명을 하면서 우리 오늘날의 어떤 현실과 장래에 관한 어떤 공동의 역사의식과 비전을 모색해보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의는 12강좌로 이루어져 있고요. 9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제12기는 12월 12일에 끝을 맺습니다. 제1주는 조선왕조는 어떠한 나라였는가? 우리가 조선왕조부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나라였는가? 선비들의 아름다운 정신문화,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은 그러한 어떤 나라라고 보기에는 조선왕조의 진면목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의 실체, 그 계급적, 신분적 분열의 실태, 지배의 실태, 억압의 실태, 또 조선왕조를 둘러싼 국제체제, 중국을 종주국으로 한 중화제국의 질서, 그런 것이 끝내 19세기에 들어와서 큰 위기를 몰고 오는 이와 같은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강조한 대로 이승만의 독립정신,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읽자라는 제목의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는 나라가 망한 것은 무엇보다도 외교를 잘못해서 망했습니다. 현명한 군주가 외교만 똑바로 했어도 망할 나라가 아니죠. 어떻게 철저하게 잘못된 방향으로만 외교를 했던가? 그 잘못된 국제 감각, 역사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강의고요. 네 번째는 이승만과 경쟁한, 지금도 이승만을 짓누르고 있는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 그것을 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 한국의 종족주의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이승만과 한국의 민족주의, 그것이 네 번째 주제고요. 다섯 번째 주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성립하는 데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근대적 인간으로 변형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 사회의 소농들, 농노들을 데리고 근대국가를 만들 수는 없죠. 1948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적어도 인구의 상당수는 근대적 인간으로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35년간의 일제 지배가 남긴 역사적 어떤 후과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일제 35년간 이승만이 벌인 독립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가 공산주의자들과 또는 남북 합작주의자들과 맞서서 벌린 건국투쟁이라는 게 어떠한 것이었던가, 이게 일곱 번째고요.
8번째는 드디어 대한민국의 탄생. 이 근대 국민국가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 그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고 9번째는 이 대한민국은 그냥 탄생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름뿐인 아직은 허울이었습니다. 내용이 채워야 되죠. 2세대, 3세대, 4세대에 걸쳐서 내용을 채워야 될 나라 만들기 과정이 진행됩니다. 스테이트 빌딩 과정인데요. 그 스테이트 빌딩 과정을 이승만은 어떻게 감당했던가, 그것이 9번째 주제고, 10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승만이 생애를 관철한 필생의 소원으로서 자유와 통상의 세계사적 물결에 한국인의 배를 태우는 것, 그게 바로 한미동맹이죠. 이 한미동맹이 가능했던 것은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과 한미동맹을 10번째로 살피고, 11번째는 60년대 이후에 고도 성장을 가능케 한 전제 조건으로서 각종 기업가들이 어떻게 족생 발전했는가. 그러나 드디어 이승만의 시대는 4.19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개인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체제, 이 역사, 이 사회, 이 정치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19를 그렇게 간단하게 그저 한두 정치가에게 책임을 떠넘길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4.19라나 그 뒤에 발생하는 5.16이라는 것은 뭔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재평가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1950년대 정치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할 위기의 심화라는 제목의 강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12번의 강의가 끝이 나고요. 196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지난 60년간의 역사에 대해서는 역사라기보다도 당대사가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희 학당에서 별도로 강의를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다시 개설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모색하는 어떠한 그러한 연구자, 학인의, 시민의 공동체가 이 학당을 통해서 형성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승만 학당 12기 모집과 관련된 광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